윤길중 교수의 기독교로 보는 진화론, 다윈의 인간의 기원 정밀 분석, 제15강, 제13장 조류의 2차 성징. 조류강은 대단히 큽니다. 조류의 2차 성징은 큰 구조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강의 동물보다 훨씬 다양하고 뚜렷합니다. 수컷 조류는 드물기는 하지만 전투를 위한 특수 무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종류의 성악과 기악으로 암컷을 유혹합니다. 여러 종류의 볕, 즉 아랫볕, 혹, 뿔, 공기주머니, 관모, 털 없는 기촉, 깃털, 그리고 신체 여러 부위에 우아하게 돋아난 긴 깃이 있습니다. 부리와 머리 주변의 벗겨진 피부와 깃은 아름답게 채색되어 있고, 때때로 수컷들은 땅바닥이나 공중에서 춤이나 환상적인 동작을 연출하며 구애 행동을 합니다. 사향 냄새를 풍기는 수컷은 이것으로 암컷을 유혹하고 자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램지는 호주의 사향 오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름철에 풍기는 냄새는 수컷에게 제한되며 1년 내내 계속됩니다. 나는 사향 냄새를 풍기는 암컷은 한 마리도 보지 못했다. 짝짓기 계절에 이 냄새는 아주 강렬하여 새가 보이지 않아도 냄새를 맡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류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 중에서 미적 감각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보이며 아름다움에 대한 인간의 취향과 거의 동일한 취향을 갖고 있다. 여기서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성징을 살펴보기 전에 하등강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고등강에서는 드문 생활 습성에 따라 달라지는 암수 간의 차이점을 제시할 것입니다. 후안 베르난데스 제도에 서식하는 유스테파노스 속의 두 종류 벌새는 오랫동안 다른 종으로 여겨졌는데 이들은 동일 종의 암수이며 부리 모양은 약간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뻐꾸기 종은 암수의 섭식 습성이 달라 부리의 모양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근거로 암수의 부리가 자연 노태를 통하여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사라에서 수컷의 부리가 다른 수컷과의 경쟁과 관련하여 1차적으로 변형되었고 그것이 생활 습성의 변화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부분 조류의 수컷은 호전적이어서 싸울 때 부리, 날개, 다리를 함께 사용합니다. 조류 중에서 가장 작은 벌새는 싸우기 좋아하는 싸움꾼 중의 하나입니다. 수컷 두 마리는 만나기만 하면 공중 대결을 벌입니다. 세 장에 갇혀 있을 때 둘의 싸움은 둘 중 하나의 혀가 찢어져야 끝나게 되고 패자는 먹이를 먹을 수 없어 죽게 됩니다. 물 위에서 사는 쇠물닭은 짝짓기철에 암컷 때문에 격렬하게 싸웁니다. 그들은 물 위에 거의 똑바로 서서 발로 상대를 찹니다. 한 녀석이 다른 녀석의 머리를 누를 때까지 30분 동안을 그렇게 싸우는데 구경꾼이 말리지 않으면 패자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컷은 조용한 구경꾼으로 옆에서 내내 지켜볼 뿐입니다. 많은 조류의 수컷은 암컷보다 큽니다. 크고 강한 수컷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경쟁자를 물리쳐 얻은 이익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일부 다처제 종인 많은 순계류의 수컷은 특수 무기인 며느리 발톱을 가지고 있으며 경쟁자와 싸울 때 무서운 효과를 냅니다. 더비시아에서 솔개 한 마리가 병아리들과 함께 있는 툭의 암컷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툭의 수컷이 암컷을 구하려 돌진하여 며느리 발톱으로 침입자의 눈과 두개골을 뚫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발톱은 두개골에서 어렵게 빠졌고 비록 솔개는 죽었지만 솔개도 움켜잡은 것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두 마리는 단단히 엉켜 있었습니다. 둘을 풀어놓았을 때 수컷 툭에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 발톱은 수컷다운 구조로 보이지만 암컷에게도 어느 정도 전달됩니다. 대부분의 다른 2차 성징과 마찬가지로 며느리 발톱은 동일종 내에서 숫자나 그 발달 정도에 있어 변이가 상당히 심합니다.
사랑의 계절은 전투의 계절입니다. 투개나 목도리 도요, 심지어 야생 칠면조와 뇌조의 어린 수컷들은 만나기만 하면 기꺼이 싸우려 하는데 암컷의 존재가 전쟁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짝짓기가 전투보다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버지니아 쏙독새 수컷은 아주 재미있는 방식으로 암컷에게 구애야 합니다. 암컷이 선택하면 선택받은 수컷은 짝짓기 전에 모든 침입자들을 자신의 영토 밖으로 몰아냅니다. 일반적으로 수컷은 짝짓기 하기 전에 경쟁자를 몰아내거나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암컷이 반드시 승자를 선호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류는 고민, 두려움, 분노, 승리, 행복과 같은 감정을 소리로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조류의 노래와 갖가지 기묘한 소리는 번식기에만 나오며 이것은 이성을 유혹하거나 부르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명금류나 그 외 많은 조류의 수컷들은 일반적으로 암컷을 찾아다니지 않고 봄이면 눈에 잘 띄는 곳의 횃대에 앉아 낭낭한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면 암컷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의 짝을 고르기 위해 그곳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류의 목소리를 이야기했지만 많은 조류의 수컷은 구애 행동을 하는 동안 기악이라고 할 수 있는 소리도 냅니다. 공작과 극락조는 깃을 부딪혀 북북거리는 소리를 내고 수컷 칠면조는 날개를 땅바닥에 문질러 소리를, 뇌조의 일부 종은 윙윙 소리를 냅니다. 북미의 뇌조 한 종은 꼬리를 세우고 목도리 털을 펼쳐 보이면서 근처에 숨어있는 암컷에게 자기의 화려함을 자랑합니다. 수컷이 두 날개를 등 뒤로 빠르게 쳐서 북소리를 내면 암컷은 연기하고 있는 수컷에게 곧바로 날아옵니다. 귀에 거슬리는 이 소리는 주로 번식기에 나는 것이므로 사랑의 노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일종의 사랑의 초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악이든 기악이든 번식기에 수컷들이 내는 소리와 그 생성수단의 다양성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적 목적의 소리는 더 높은 차원의 개념에 이르게 되고 곤충에서 내렸던 결론을 떠올리게 합니다. 단순히 친구를 부르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새의 의사표시가 아름다운 멜로디의 노래로 격상되어 온 단계를 상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의 계절이 시작되면 수컷의 몸짓과 행렬은 참으로 우스꽝스럽습니다. 일부 조류는 땅이 아닌 공중에서 비행하며 묘한 사랑의 몸짓을 연출합니다. 봄에 흰목, 명금은 덤불에서 공중으로 몇 피트 또는 몇 야드 튀어올라 노래를 부르며 발작적이고도 환상적인 동작으로 퍼덕거리다 횃대에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호주 조류의 새 근연속인 멋진 바우어새는 가장 신비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사랑을 표출하기 위하여 정자를 짓는 본능을 최초로 획득한 종이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둥지를 다른 나무에 따로 만드는 것을 보면 새의 깃, 조개껍데기, 뼈, 낙엽 등으로 장식된 정자는 오로지 구애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정자를 짓는데 암수가 함께 일하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일을 수컷이 도맡아 합니다. 이 본능은 매우 강하여 가두어 놓아도 그 일을 계속합니다. 구애를 위하여 폐품을 모아 만든 이 신비한 작품에 새들은 상당한 노동을 부담해야 합니다. 조류의 장식 부위는 미개인과 문명인이 이용하는 인공 장식물과 마찬가지로 주로 머리입니다. 장식은 놀랄 정도로 다양합니다. 성도태를 통하여 상이한 종류의 변이가 장식 부속물의 발달을 가져온 것입니다. 쏙독새 속의 꼬리깃은 더욱 놀랍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긴 날개깃은 비행에 방해가 되므로 날개깃이 꼬리깃보다 짧은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유연관계에 있는 여러 조류의 동종의 장식은 각각의 수컷들이
서로 다른 종류의 깃을 발달시켜 획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집단에 속하는 종의 깃이 동일할 정도의 독특한 방식으로 변형되었다는 것은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의상의 패션에 인간이 감탄하듯 조류의 암컷도 수컷의 구조나 색깔 변화에 감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다른 집단에서 깃털이 유사한 방법으로 변화해 왔다는 사실은 모든 깃털이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발전 방식을 취하여 결과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변이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극락조 암컷은 어두운 색깔을 띠고 장식이 없는 반면 수컷은 아마도 세상의 모든 새 중에서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을 것입니다. 벌새의 수컷도 그 아름다운 면에서 극락조에 못지 않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신기하게도 인간이 애완용으로 기르는 동물에게서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다만 이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전자는 인간의 선택에 의한 것인 반면 벌새나 극락조 같은 후자는 더 아름다운 수컷을 고르려는 암컷의 선택으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장식은 일시적인 것이든 영구적인 것이든 수컷은 그것을 부지런히 과시하여 암컷을 자극하고 유인하며 유혹하는 데 이용합니다. 자연의 작품이라기보다 예술 작품입니다. 그러나 성도태가 고도로 영향을 미쳐 어떤 종류의 수컷에게 화려한 색깔을 줄 때 강렬한 호전적 경향도 동시에 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로부터 우리는 수컷의 깃과 그 밖의 장식들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아름다움은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계속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